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엄마, 김일성이 안 쳐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오프닝을 요번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을 한번 성대모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참 조금 어색하네요. 어색한데 이게 또 처음에 임팩트를 한번 줘보려고 해봤던 거고, 최근에 너무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그런 사건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대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고, 또 이준석 전 당대표가 그 다음에 탈당을 마포가 이제 상계동에 있는 마포갈비집에서 한 그 사건이 있어서,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또 박순혁 작가랑 선대인 씨가 이제 금양의 비공개 정보를 통해서 주식 투자로 부당이득을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금감원의 어떤 조사를 압수수색을 좀 받았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냥 뭐 제 관점에서의 좀 굵직굵직했던 사건입니다 하고, 오늘 또 어제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나이 아저씨랑 기생충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우리 이성균 씨가 이제 좀 경찰의 마약 수사를 이렇게 받고 뭐 그런데 자신의 부당함,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김남희라는 이제 그 여실장이 나오고, 아무튼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해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뭐 그 외에도 더 있는데, 뭐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좀 민감하고 또 얘기를 다 일일이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주제는 딱 하나로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정우성 씨 축하드립니다. 정우성 씨가 연기가 상당히 오래됐고 유명한 이제 히트작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잘 생각나는 거 보면 비트, 뭐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든가 많은 이렇게 다작을 했고, 워낙 유명하고 그 미남 배우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였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전까지는 666만 명의 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드디어 그 비트를 찍은 감독이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김성수 감독이랑 같이 황정민 씨랑 해서, 저번에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개 찍었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성남시장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찍었던 영화도 있었고, 근데 요번에 어쨌거나 전두환이랑 노태권을 한 12.12 사태를 모티브로 했던 서울의 봄에서 드디어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를 드리고, 보면은 오히려 조연 배우들은 1000만 이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연으로서 이제 1000만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보면 인생에 있어서 주연보다 조연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짧고 굵게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메인에서 뭔가를 하신다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해서 김성수 감독도 그렇고, 김성수 감독이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쁨을 이렇게 하는 포스트라 그럴까요? 거기서 이제 비트에서 나에게는 꿈이 없었어 라는 비트의 명대사가 있었죠.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열연을 했던, 거기에서 이제 그랬던 분이 결국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1000만을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이제 꿈을 이룬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서울의 봄이 워낙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게 탄탄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K 문화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도 기술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출해서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자랑스럽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K 문화, K 컬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의 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한 조용한 이 카르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참 뭐 예전에 이제 뭐 이게 워낙 뭐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독립투사를 했던 자손들과 그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였던 자손들이 삶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지금 되돌아봤을 때 독립투사에 목숨 바쳐가지고 헌신했던 분들의 자손들은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고 뭐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그때 축적한 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대대손손 잘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서울에 보면서도 보면은 거기에서 육군 참모총장 역할을 했던 그게 정승화 참모총장을 모티브로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태신 역할은 육군 뭐죠 그죠 수도 경비 사령관의 장태환 소장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워낙 그 연기력이 출중한 조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연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정의롭게 이제 불의에 맞섰던 그 전두광이라든가 그다음 노태권 이런 분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도 거기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HANG 찬스인데 아니 체인지 CHANG 체인지인데 거기서 G를 C로만 바꾸면 찬스가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전두광은 잡아가지고 그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12.12 사태를 그때 사실은 저도 이거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육군 그 이제 별 스타 2개였죠. 소장, 준장이었네. 준장, 소장 이렇게 하나요? 아무튼 별 스타 2개였는데 갑자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기회를 잡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마냥 이제 대통령이 서거하고 최기화 대통령 그 시점에 어떤 조사를 하는 그런 거에 수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좀 권력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삼아가지고 또 하나회라는 이제 카르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근데 우리 사회에 어디나 저는 제가 이제 살아온 거로 봤을 때 카르텔은 있습니다. 조용한 그 은밀한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다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하나에서도 그 카르텔에 그 아무나 안 뽑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판단하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어떤 멤버들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있어 보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은 공정해야죠. 사회라는 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해야 되는데 이런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이 바뀐다든가 그때 전두광도 결국은 그 당시 보면은 그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가리에 다 이렇게 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더니만 결국은 다 한 자리씩 해주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습니다. 하고 그의 친구였던 노태권이는 다시 이제 그 후임으로 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되게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그분들도 보면은 군사재판 재판에 서가지고 뭐 무기징역이라든가 또 받고 뭐 재산 환수를 받는다든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12.12 말고 또 광주 학생 그 광주 사태도 있게 되고 아무튼 역사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고 근데 결국은 거기서도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통솔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 부분처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두환, 그 전두광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죽을 때까지 또 뭐 나중에 이거 29만 원밖에 없다 하고 뭐 세금 낼 돈은 없다고 하면서 뭐 골프 치고, 그 당시 하나회 멤버들이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하나회를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싹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충성하게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을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출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성균 씨의 그 여실장이라는, 김남희라는 여실장도 사람을 쪼물딱쪼물딱 하는 부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공사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카르텔은 있어 보이고, 근데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카르텔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근데 이제 다 누구나,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나는 자연인단에서 얘기했지만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올렸고 했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그분들도 다 최근 전성기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계기가 생겨요. 뭐 건강상의 사유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공황장애가 온다든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갔고, 거기서의 생활에서 너무나 이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삶을 다시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휴먼 어떤 다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자리는 뭐 권력이 제일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권력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예요, 그 다음에 돈. 요즘은 뭐 사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 있으면 뭐 권력도 잡는 것 같고 명예도 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인간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그 욕구는 권력욕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삐뚤어진 그런 부분이, 카르텔 이런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또 입시비리에서 보면 뭐 정유라 씨라든가 조민 씨 뭐 이런 하면서 불법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하여튼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 그러니까 얘기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뭐 학창 시절에는 사실은 딱 오히려 보면 학창 시절이 그 어디 공평했죠. 하고 뭐 학력고사 시대라든가 뭐 수능 시대, 아니 뭐 그다음 사법고시 뭐 이런 다 시험 쳐가지고 OX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순위가 정해지고 했던 건데, 이제 사회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실제 사회생활이라든가 업무 퍼포먼스가 맞냐 이러면서부터 보면, 이제 요즘 뭐 저는 또 안 해봤지만 저도 뭐 자녀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 보면 수행 평가라든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적인 그런 게 생겨나게 되고, 그런 걸로 평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는 몰랐던 최상위층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분노했던 게 뭐 정유라 씨라든가 조민 씨 뭐 이런 표창장을 통해 가지고 의전원을 가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다 결국은 사표 규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자꾸 얘기가 좀 중심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래요. 근데 서울에 보면은 이제 그 카르텔에 어떤 합류를 하냐 아니냐. 근데 그때 또 이태신 장군 역으로 나왔던 분이 해서 어쨌든 대립각을 세우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런 대사가 저는 진짜 되게 심금을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군님 그래도 조만간 있으면 자녀분 이게 졸업식이기도 한데 가서 이제 꽃다발이라도 하면서 좀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아무리 본인이 뭐 소진이 있고 뭐 생각이 있다고 해도 그 뭐 친인척이라든가 자녀, 이게 특히 친인척까지는 요즘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이,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자식이 없지 않냐. 근데 결국은 그 최순실 씨로 하면서 또 이게 좀 그런 또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면서 새로운 프레임에 얽혀가지고 또 그러니까 권력이 참 무서운 거고 제가 봤을 때도 그랬는데 그 권력을 잡으려고들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자식이 있고 하면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러면서 변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많은 거를 느끼게 했고 아무튼 시나리오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뭐 1000만을 넘어가지고 어떤 어느 정도까지 더 뻗어나갈지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도 너무나 이제 그런 이제 특히 미국 쪽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우성 씨, 그다음에 황정민 씨, 그다음에 김성수 감독님, 그다음 그 외 기타 여러 이렇게 그 영화를 빛냈던 조연 분들께 축하의 이제 박수를 치고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 제 예전이다 그러면 아니고 지금도 뭐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잘 아는 친구의 동명이인인데 그래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비트 감독님 제 예전에도 참 비트 영화를 보면서 뭐 저희 시대 때는 그 영화 자체가 우상이지 않았습니까? 이정재, 정우성 다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꿈을 키웠면서 그때 참 그랬던 게 생각이 나고 영화 잘 봤습니다. 본지 좀 돼가지고 근데 가족이랑 같이 봤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이름은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저한테 많은 이렇게 내리를 그렇게 끼쳤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참 이게 연말이 곧 있으면 23년도 이게 마무리 돼가는 것 같은데 다 24년들 잘 마무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새해도 좋게 해서 항상 뭐 하시는 일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도 이제 이불킥 그만하게 이제 그 산타 랠리가 온 거는 같아요. 근데 뭐 제 주식에는 안 왔던 것 같고 좀 종목이 근데 우량주라든가 이제 초대형 우량주라든가 미장이라든가 국장에서 오늘도 완전 빅 산타는 아니지만 산타가 그래도 어떤 선물을 반쯤 채워가지고 좀 뿌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이게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좋은 기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성균 씨 정말 좀 상가 공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만 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민감하다 보니까 민감한 거를 제가 또 터치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삘 받을 때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그냥 해서 좀 찍고 싶다 해도 올리고 싶다 해도 그러면서도 제가 또 저희 주특기인 또 이제 어떤 그 TV 엔터테인먼트 관련해 가지고 주요 장면이라든가 재밌는 거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음악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그거를 이름 안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저기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이제 좋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찍었고 거기에서 음악도 정말 선별해가지고 그 1시간 반짜리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고퀄리티의 정말 그런 감동적인 영상과 음악 보고 싶다 하면 딴 데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그냥 그거 딱 해가지고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럼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